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거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수소경제 아모니아 생산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되는 유니스트 기계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방법 기술 설명회 사회를 맡은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술 설명회는요, 울산과학기술원과 유니스트 기술지주가 주관하고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바쁘신 중에도 먼 곳에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신 기업 및 기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술 설명회는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와 그리고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마 이렇게 지금 댓글이 있는데 설명회 참여 기간 및 인원 파악을 위해서 소속 기관 그리고 담당 부서 성함을 댓글로 이렇게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이용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요, 참여자 명을 이 소속 기관명, 성명, 그리고 직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발표 이후에 또 저희가 질의응답 시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임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설명은요, 본 기술의 주 발명자이시죠.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님께서 기술 설명을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기술 설명 이후에 해당 기술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 설명에는요, 기술의 상업적 이 완성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요. 본 기술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 기업과 협업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술 설명 이후에 참여해 주시는 기업과 그리고 기관에서는 많은 의견 그리고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 합성 방법의 새로운 이 패러다임으로 기대되는 기계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방법 기술을 설명해 주실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백종범 교수님이시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그나마 좋아가지고 먼 길을 오시는데 좀 덜 미안하네요. 사실은 제가 이 기술 설명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결과가 작년 연말에 12월 14일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문의하는 전화가 좀 폭주를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드리면은 제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충분한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자. 사실은 계획은 연초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확인할 것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점점 지연돼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신기술 설명회를 하게 된 유니스트 백종범입니다. 저는 현재 소속은 유니스트고 제가 지금 벤처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 그룹 홈페이지입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은 저희들 최근 연구 활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발표할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설명회를 들으시면은 이해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오늘 키워드인 암모니아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경제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세 분야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수소 생산, 둘째는 수송 저장, 이제 활용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LNG가 워낙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보통 수소하면은 대부분 다
LNG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LNG 그 전단에 있는 생산, 수송, 저장이 같이 완성이 돼야지 수소경제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암모니아, 이 냄새나는 암모니아하고 수소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수소경제 이름이 수소경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수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잠재적인 그 능력을 가진 게 사실은 암모니아입니다. 이게 뭐 빙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육안으로 보이는 얼음은 요만큼 보이지만 그 밑에 받쳐주는 얼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사실은 수소경제에서 물 밑에 잠겨 있는 빙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모니아가 그러면은 이게 저희들이 처음 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100여 년 동안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하는 기술이 있고 지금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 암모니아 합성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회사도 있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전의 기술하고 그럼 새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이 기술을 수소 경제에 물릴 수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 그 부분을 사실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개발한 기술이 학교의 비크 기술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스케일업도 우리가 구현을 했지만은 결국은 상업화 되려고 하면은 또 다른 허들을 넘어야 될 게 있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바로 상업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은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참여하신 여러분들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슈가 있죠. 요소수. 이 요소수도 암모니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사실 요소를 만듭니다. 사실 암모니아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 쓰는데 사실 암모니아가 배기구에서 역할을 하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소로 바꿔서 물에 녹여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배기구에서 낙스를 줄여주는 것은 암모니아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암모니아하고 요소수 관계를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마지막 순간에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화학 반응이 뭘까요?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암모니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유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암모니아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은 노벨상이 3개가 나왔어요. 한 물질에 대해서, 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노벨상이 3개가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류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 암모니아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단결정, 실리콘, 초크라우스키 프로세서를 그러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혁명이 왔죠. 세 번째가 사실은 보통 의술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됐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비누의 발견이 의술 발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손을 잘 씻고 이러면 이제 감염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비누가 사실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냉장고가 있고 뭐 음식물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 보관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춘궁기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는 게 이제 보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발효시켜서 김치도 그 중에 하나고 막걸리도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막걸리도 발효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발효가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알로이 합금 기술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옛날에 청동기 시대에 구리 무기가 물러가지고 부족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합금을 하면서 센 무기가 나오면서 나라가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알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리하면은 고기 굽고 빵 굽고 하면 색깔이 노랗게 바뀌는 게 그게 이제
아미노애시드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풍미를 내는 그런 그 화학 반응입니다. 메일라드 리액션이라고. 요게 이제 이건 제가 매긴 게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의 그 중요한 화학 반응 순위, 인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화학 반응 순위를 매겨놓은 게 그 중에 1등이 암모니아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하나가 수백 가지 말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농작물, 식량 수확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인구 발전 증가되는 속도가 많이 느렸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는 기근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암모니아가 인위적으로 합성되면서 인류의 기근 문제가 사실 해결됐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가장 중요한 그 화학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 시간에 식물의 3대 영양 요소 배운 적 있죠? 질소, 인산, 카리. 인산하고 칼륨은 그 땅 속에서 식물이 뿌리로 이렇게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78%가 질소죠, 그죠? 그걸 이렇게 암모니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식물도. 그래서 이제 우선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17억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78억이 넘습니다. 4배 이상이 증가됐죠. 근데 지금의 굶어 죽는 사람 숫자가 1900년대 굶어 죽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인공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연간 암모니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이 약 1억 5천만 톤이 넘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비료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요소 비료. 4억 5천만 톤 정도 됩니다. 암모니아가 쓰이는 게 이제 요소 비료뿐만 아니고 폭약 원료이기도 하고 이게 폭약이다 보니까 사실 2차 대전하고도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빈국이었어요.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폭약 원료를 식민지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전쟁은 꿈도 못 꿨는데 독일 과학자가 암모니아 합성하는 기술을 발견한 겁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을 기르게 된 거죠.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암모니아 합성 기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암모니아가 기타 화학 제품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과거 110여 년 동안 왜 암모니아가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냐 하면은 인류의 기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의 주 원료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역할이 하나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그게 수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수송 저장 문제를 암모니아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료 하나가 수소거든요. 수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게 암모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소 경제의 핵심 물질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엔진에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 엔진에 휘발유 디젤 대신에 탄소 배출한 디젤 대신에 암모니아를 태우게 되면은 부산물로 질소가 나옵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78% 질소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대신에 질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연료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불완전 연소로 내뿜으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런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09년도에 암모니아를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합성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암모니아 합성할 수 없었냐? 있었습니다. 단지 자연계에만 있었습니다. 자연계에만. 천둥 번개 칠 때 공기 중에 질소가 반응하고 물에 있는 그 물이 분해돼가 수소를 생산하고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천둥 번개 칠 때 암모니아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 더가 콩과식물 뿌리혹 거기에 나이트로제나제라고 하는 질소를 고정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효모가 있죠. 그게 자기 영양 공급을 위해서 공기 중에 질소를 붙여 흡착했다가 암모니아를 바꿔가지고 자기 영양분으로 쓰는 게 그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909년도에 프리츠 하버를 하는 독일 과학자가 이게 1차 대전 전후입니다. 실험실에서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8년도에 그 공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여기 칼 하버가 보시가 BASF 바스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BASF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 기술을 사가지고 BASF에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대량 성공했는 공로로 1931년도에 노벨상을 또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주라드 에러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하버 보시 프로세스의 촉매 기술을 광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촉매 작용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2007년도에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암모니아 합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버 보시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소 만드는 섹션. 수소 만드는 섹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메탄 스팀 리포밍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온에서 진행되고 이게 부산물로 CO2를 공기 중에 내뿜습니다.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한 2% 정도를 이 하버 보시법 수소 얻는 데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 2~3%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2~3%를 이 공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공정에서. 그 두 번째 섹션이 뭐고 하면은 반응 잘하지 않는 질소하고 여기서 어떤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씁니다. 그런데 질소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호흡하면은 공기를 들여 마시죠. 공기 중에 78%는 질소입니다. 산소가 약 21~2% 정도 되는데 산소만 적혈구에 잡혀가지고 세포로 날라지고 질소는 그대로 내뿜어 나옵니다. 이게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안정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려면은 온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온도를 높이면은 또 촉매 표면에 잘 달라붙지가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붙게 하려고 또 압력도 세게 줘야 됩니다. 고온, 고압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버 보시 프로세스 암모니아 합성하는 조건이 온도는 400도 이상이 돼야 되고 압력은 일반적으로 100기압 이상. 그래서 대형 공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형 공장에서만. 이게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수지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폭탄입니다. 예전에 화학회사에 폭발 사고가 났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암모니아 합성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고온고압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BBC 다큐멘터리 하버 보시 프로세스가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도 계시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experiment is tricky to get right. 한쪽 On the 주사기에 left, 질소 a glass 가스를 넣는 syringe 겁니다. containing a carefully measured amount of nitrogen gas. On the right, another syringe holding precisely 3 times as 이쪽은 much 이제 hydrogen 수소가 gas. 들어있고 And wwaiting between them, 중간에 이제 ordinary 우리 석영관에다가 iron 이제 ore with an extraordinary job to do. 실같이 뽑은 철사 All that's missing is 철입니다. heat. 철.
철 가지고 여기 이제 알콜램프를 높게 가열을 하고 여기 이제 질소하고 수소를 이렇게 섞으면은 철 표면에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This is the chemical reaction that should be happening here. 1 unit of nitrogen and 3 of hydrogen turn into 암모니아 2 합성하는 걸 units of 뜻하는 ammonia. 거고, The iron doesn't take part in the reaction, it's a catalyst. 여기서 It 철이 helps the 촉매입니다. nitrogen and hydrogen bond together. Now it's time to find out if the 이게 experiment 암모니아가 has worked.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걸 This pump 확인하는 sucks the 과정이에요. gas out of the tubes through these yellow crystals. 색깔 변하는 걸 볼 If 수 there's 있어요. ammonia in the apparatus,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they'll change color to 산연기 blue. 반응을 해서 꽃에 It 협착되면서 works. 색깔이 This time. 자주색으로 싹 바뀝니다. But the equation reveals why ammonia is so hard to make. The double arrows mean the reaction goes both ways. 제가 말씀드린 It's 질소가 reversible. 반응을 왜 잘 안 하는지 그 이야기를 Ammonia 하십니다. can turn back into the ingredients. The trick is to make the ammonia faster than it breaks down. This plant makes 800 tons of ammonia every day. 보시는 That's enough 것처럼 to fertilize 공장 설비가 7,000 football 어마어마합니다. fields. 요거 저희들이 이제 중앙 집중형 센트럴라이즈 패실리티라고 The 그러거든요. process needs a giant maze of whining machinery and hissing 이게 pipes.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To make 반응기를 ammonia, they 보시면은 must first make its 그 나사 ingredients, 크기가 막 hydrogen and nitrogen. 굉장히 큽니다. This is where the nitrogen 고압 comes 반응을 from. 하기 때문에 There's not much to see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the machinery pressurizes air to separate out nitrogen from all the other gases around us. Inside this tower, the different gases turn into liquids at different temperatures. 이건 It's 질소를 called 이제 공기 중에서 분리하는 fractional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distillation. 거거든요. Half a kilometre away is a vast furnace. It makes hydrogen from natural gas, methane. Methane has the chemical formula CH4. 이제 One 메탄에서 carbon and 4 수소를 hydrogen 추출하려고 atoms. 설비입니다. 아주 이게 고온에서 한 500도 정도에서 스팀 리포밍으로 이렇게 수소를 They extract the hydrogen by mixing the methane with 만드는 superheated 과정이고. steam, H2O, at 500 Celsius. The tremendous heat splits up the methane and the water molecules and frees up the hydrogen. What's left over is carbon monoxide. Finally, the nitrogen and hydrogen come side by side down these pipes. 설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죠? The heart of the plant where ammonia is made. It's called the converter. Just like the experiment in the lab, the converter 요 contains 과정입니다. iron 이게 for 그 catalyst. 질소하고 And it's hot. 수소하고 이렇게 철촉매에서 만나는 And it's at such high 고온고압 pressure 반응기 that the metal wall 보여주는데 must be made 11 centimeters thick. 그 반응의 두께가 그 11cm Outside, 정도. 나사 enormous 보십시오. steel bolts hold it 굉장히 고압 together. 반응이기 때문에 설비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Here's the problem. High pressure and cool temperature would make lots of ammonia, but it would take too long. So they have to heat the reaction up. That makes it go faster, but it also makes the ammonia break down quicker. Somewhere in between, there's an optimum, a temperature and pressure that works best. 이 자체가 사실 폭탄입니다. 굉장히 So the final 강력한 stage of the 폭탄입니다. plant starts 고온고압이기 with a 때문에. compressor. It pressurizes a mixture of nitrogen and hydrogen gas to about 200 times atmospheric pressure. But the compression has another effect. It also forces the temperature of the gases up to about 350 Celsius. That makes the nitrogen and hydrogen gas molecules split up. Inside the converter, a hot iron catalyst is waiting for the nitrogen and hydrogen. 촉매 표면에서 이제 질소 분자가 They react 깨지고 together at its 수소와 surface 반응해서 to make 암모니아 ammonia.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분리 과정 거쳐서 암모니아를 수합니다. The reaction also releases heat, keeping the temperature just right for maximum production, about 500 Celsius. But even so, some of the nitrogen and hydrogen is still left over. So the mixture that passes out from the converter isn't pure ammonia. The very last stage chills the mixture's temperature down, so that 암모니아는 ammonia 굉장히 condenses 액화가 out 쉽기 as a 때문에 liquid. 온도를 낮추거나 It's drained 압력을 off from the 높이면 bottom. 액화가 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Meanwhile, the 굉장히 nitrogen 쉽습니다. and hydrogen float up to the 남은 top 반응하지 and 않고 get 남은 sent 이제 round and loop 질소하고 back to the 그 converter. 수소는 다시
반응기를 돌리는 So, to make 과정입니다. ammonia from the air by the Haber 여기까지 process, 다음 air is first 슬라이드로 liquefied under 넘겨주세요. pressure, and the nitrogen separated out by fractional distillation. Hydrogen is 그래서 이제 그 하버 보시법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분자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시키려면 이게 우리가 이게 활성화 에너지 배리어를 그러는데 자동차가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산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죠?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면 훨씬 더 적게 들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높이면 또 한번에 합성이 잘하는데 반대쪽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압력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조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온고압 반응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질소가 본딩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이걸 잘라주기 위해서 산 넘기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반응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혹시 일반인도 있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거 준비를 해왔는데, 어릴 때 우리가 물장난 많이 했죠, 그죠? 이게 이제 반응물이 이게 생성물인데, 이게 산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게 높으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요 산을 낮추면은 반응만 시켜놓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산을 낮추는 방법이 이제 촉매의 역할인데, 촉매가 하는 게 이 산을 깎아서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거 위치를 이렇게 올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높이 올리면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안한 반응이 굉장히 쉬운 데서 저희들이 답을 찾았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화학 반응을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질소가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막 그냥 운동에 두드리 팹니다. 그냥 막 쭉 팹니다, 그냥. 이게 그 원리가 뭐고 하면 볼 밀링이라 그러는데, 밥그릇 같은 통이 있고, 여기에 쇠구슬을 집어넣어가지고, 철가루 같이 집어넣어서, 철이 이제 촉매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요 산을 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열을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시키는데 열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는데, 운동 에너지로 이제 반응을 촉진시키는 그런 걸 개발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계화학적인 원리가 약국에 가면은 막자사발 약 갈아주죠, 그죠? 막자사발이나 혹은 여러분들 음식 소화 잘 안 되면 갈아 먹으면 소화 잘 되죠. 그것처럼 믹스라든지 램콘 트럭, 시멘트를 섞어주는 그 설비나, 혹은 좀 큰 장비가 시멘트 공장에서 돌가루 분쇄하는 그런 게 기계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안한 방법은 요 산을 깎아갖고 액티베이션 배리를 낮출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이쪽 초기 상태를 위로 끄집어 올려가서 산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저희들은 이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개념은 간단한데 알고 보면 간단하죠. 대단한 발견 같은데 원래 대단한 발견이 원래 간단한데 주변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질소가 반응을 잘 하는데 쇳가루 넣고 문지르니까 이게 철하고 질소가 붙어갖고 아이언 나이트라이드가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연구해낸 것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사이언스 자매지에 발표를 했고,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는 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 수소 집어넣으면은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오겠네. 쇠에 이제 질소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를 넣어가지고 또 두드리 팹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게 암모니아. 그래 암모니아가 얻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찮게 위에 보면은 소 뒷발질 하다가 그냥 쥐 한 마리 잡은 그런 케이스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암모니아 합성이 1909년도에 인위적으로 처음 합성돼서 상업화됐는데 110년 동안, 110년이 넘어서 아직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걸 능가하는 기술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처음 그 하버가 실험실에서 암모니아 합성하는 걸 발견했을 때 수율이 불과 0.2%, 100개 집어넣어갖고 한 2개만 암모니아 되고 98개는 질소하고 수소 그대로 있었습니다. 0.2%였는데 110년 동안 개량해가지고 지금 하버 보시법 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25%.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응 조건이 거의 뭐 상압입니다. 상압이고 온도가 45도인데 저희 온도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이래 문지르다 보면 발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온도가 45도고 거기서 기체 프로덕트의 일드가 82.5%까지 처음 했는 게 82.5%입니다. 하버 보시법 처음에 얼마였다고? 0.2%였습니다. 110년 동안 개량해가 지금 25%입니다. 저희 기술은 이 방법을 해가지고 첫 보고할 때 작년 말에 1년 전에 첫 보고할 때 82.5%까지 말씀드린 하버 보시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기계학적 방법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여기 이제 글로박스 철이 산화된 철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철을 써야 되고 이제 산화되지 않게 공기 중에서 이제 넣지는 않고 춧가루를 이제 글로박스에서 이제 쇠통에 넣어가지고 질소 집어넣고 막 돌립니다. 끄집어내가 질소 빼고 다시 수소 집어넣고 막 돌리면은 여기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지 여기에 이제 염산 수용액에 집어넣으면 암모니아하고 염산하고 반해가 아모늄 솔트가 생깁니다. 고체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게 쉽게 육안으로 암모니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물을 날리고 보시면은 이게 하얀 가루가 아모늄 클로라이드입니다. 이 순도가 거의 99.9% 바로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아모늄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술이 뭐 국내외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고 사실은 오늘 이 설명 이후에 6시에도 미국 CNN 기자하고 줌 인터뷰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하버 보시법하고 우리 기계화학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이게 수소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버 보시법은 첫 발견 1909년도였습니다. 이때 수율이 0.2%였습니다. 지금 110년 동안 개량해가 지금 현재 수율이 한 25%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첫 보고를 사실 공식적으로는 올해인데 작년 연말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반응 조건을 보면은 하버 보시법은 4,500도, 기압이 100기압에서 300기압까지, 뭐 공장마다 자기들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그냥 상온 상압에서 그냥 됩니다. 아주 이거와 비해서 조건이 완만하고, 그 다음에 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또 개량해가지고 새로운 또 촉매를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90%가 넘습니다. 저희 목표가 그냥 거의 100% 가까운 게 저희 목표인데,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그 불순물이 수소입니다. 그냥 뚜껑 열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조 규모가 이제 수소 경제하고 왜 하버 보시법 못 물리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수소도 그렇지만 암모니아도 수송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수송 저장 문제가 제일 큰데, 이게 중앙 집중형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고온고압 반응이고, 그다음 메탄 리포밍 프로세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설에서, 쉽게 말하면 울산 공단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수요가 해서 서울까지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은 보신 것처럼 조만한 실린더 0.5리터 500cc 반응기에서도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고 고온고압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미콘 트럭 정도 크기도 만들 수 있고 시멘트 공장 크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이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은 왜 우리 기술이 앞으로 수소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 우리 거는 분산형도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전기하고 수소만 있으면은 현장에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적용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하부50 부분 이전대로 하던 대로 화학 소재, 뭐 비료 만드는데 폭약 만드는데 쓰면 딱 맞고 저희 기술은 수소 경제에 물리면은 수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송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그림은 제가 사실 심사숙고해서 그린 모식도인데 미래 도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분산 전원이 되실 겁니다. 아마 마을 단위로, 학교 단위로, 도시 단위로 전봇대, 고압 철탑이 필요 없는 자가 에너지 수급이 다 되는 그런 도시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게 수소 경제가 실현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히 못 따라오고 있는 그게 현재 중요한 바틀넥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을 빼고 수소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수송, 저장, 활용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난제가 수송 저장 문제입니다. 그게 분산형 암모니아 합성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아마 수소경제 밸류 체인의 이 후단의 기술은 많이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런 발전단,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들은 규모가 그렇게 지금 현재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분산돼 있고 전국에 산 위에 돼 있고 뭐 바다에 돼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거기에 수전의 설비가 붙어서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가지고 우리 기계학적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변환해서 이제 액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뭐 국내 수송은 트럭으로 하거나 뭐 해외 수송은 선박으로 하면 되는 수송 저장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시켜서 수소를 회수해가지고 발전해가 전기를 마을 단위로, 학교 단위로, 회사 단위로 공급하는 그게 미래형 분산형 독립전원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도 나오는데 수소하고 이제 암모니아하고 이제 수소 경제 어떤 관련이 있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암모니아가 재생에너지의 돌파구일 것이다.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 저장 효율을 보면은 지금 캔디데이트가 많습니다. 압축 수소 보통 350바로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은 가스 수소 수송한 트럭들이 보입니다. 보통 200기압으로 압축해서 수송합니다. 그게 울산서 수소가 워낙 가볍고 액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압축해서 들고 다니는데 무게로 얼마 못 가져갑니다. 울산에 여기에 이제 메이저 수소 공급 업체가 있는데 서울 갖다 주려고 그러면 사실은 수소 1kg 생산하는데 비용이 1,000원, 2,000원인데 서울 퓨얼셀 스테이션에서 넣으면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뭐 마진 한 3,000원 보면은 수송 비용이 한 5,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송기를 돌리는데 생산 단가보다 사실은 수송 저장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50바 수소와 비교했을 때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비교하면은 암모니아가 한 약 6배 정도 더 액화 암모니아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넥소 이제 자동차의 압력이 700바까지 700바 해도 이거보다 거의 한 2.5배 정도 높고 액화시키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액화 수소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액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항상 저온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이제 효율은
압축가스보다는 좋은데 그래도 암모니아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다른 캔디데이트가 LOHC라고 오게닉 화합물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수송하고 떼서 쓰는 게 그게 캔디데이트인데 그것보다도 효율이 거의 한 1.78배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송 저장 효율은 암모니아가 최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소 경제에서 수송 저장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캔디데이트가 가장 유력한 캔디데이트가 암모니아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수소 경제하고 그 암모니아하고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관계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암모니아 이 냄새나는 암모니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참 더웠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7월 2일 기준으로 지구 온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점점점 데펴지고 있는데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이유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쉬면 늘 배출을 하죠, 그죠?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거하고 자연에서 흡수해서 없애는 거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갖다 떼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탄소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탄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알이 흔들리는 운동이 선진국 주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소 경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그 각국 주의 관계자들이 파리에 모여서 우리가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이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자. 그게 이제 파리 협약이고 2030년도까지 각 국가별로 할당된 배출량을 줄여서 2030년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자.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여름을 생각해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 몇 월입니까? 7월, 8월이죠, 그죠? 근데 태풍은 몇 월에 옵니다? 9월, 10월에 옵니다. 지금 데펴놓으면은 나중에 뜨거워집니다. 지금 이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 한 50년, 60년 후에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손을 써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줄여보자 하는 그게 이제 그 탄소 중립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이 되면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죠. 징벌적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그게 향후 10년간 약 60조. 우리가 원하든 않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탄소 중립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무슨 당장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수입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탄소세가 지금까지 관세가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요 물건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이산탄소를 배출했냐 그걸 계산해가지고 탄소세도 부과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 물건에 기업에다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쪽으로 무조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지구 온난화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탄소 에너지를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게 석유하고 뭐 석탄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원을 삼았는데 향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연료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는 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수소가 사실은 에너지 저장 수단이고 이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 쏘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는 우유하고 같습니다. 이 보관이 안 돼요. 오늘 사용하고 내일 되면 오늘 버리고 내일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다 나중에 쓰려고 이제 다른 에너지를 바꿔놓은 게 수소인데, 이 수소 가진 그 단점이 뭐고 하면 수송 저장이 어렵습니다. 그 역할을 암모니아, 치즈로 바꿔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먹을 우유를 치즈로 바꿔가지고 영양 섭취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이 에너지 삼각축이 다 구현이 돼야지 수소 경제가 활성화된다. 첫째가 신재생 에너지에 충분히 발전을 해야 되고, 전기는 뭐 바로 쓰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고 제일 좋은 청정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그런데 이게 보관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보관을 위해서 수소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바꿔놓으면 부산물이 산소로 나오기 때문에 공해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바꿔놓으면 이 수소는 우선 만들어 쓰면 되는데 이웃집에 갖다 주거나 다른 마을에 갖다 주거나 다른 나라에 갖다 주려고 그러면 많이 못 갖다 줍니다. 또 사오거나 뭐 이러려고 하면 많이 못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이용했다. 그게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바꿔서 수송 저장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 냄새나는 암모니아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비교해드렸죠. 하버드 보시법하고 우리 기계화학법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 하버드 보시법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중형으로만 된다. 그래서 분산 전원을 연결하기는 문제가 있다. 암모니아 자체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갖고 하면은 사용하는 현장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도 독극물이거든요. 중간에 뭐 싣고 가다 사고 나고 이러면은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모니아 중앙집중형 하버보시법은 수소경제하고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CO2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산형이 아니고 CO2를 배출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수소경제 물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계화학법을 하게 되면은 수송 저장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신재생에서 얻은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 경우에 분산 전원을 이용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하버드 보시법 암모니아 합성법을 세대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식도를 그려봤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하버드 보시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소 생산하는 그 스팀 리포밍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합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암모니아 만드는 1세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CO2가 나옵니다. 여기 2단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그 그레이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이것도 그레이 암모니아가 됩니다. 친환경 암모니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수소를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든 물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2세대 이 부분을 바꾼 겁니다. 2세대는 아직까지 뭐 구현이 안 되고 있고, 그 수전의 수소를 이용하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요거는 하버드 보시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세대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3세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뛰는 겁니다. 우리 기술을 이용하면은 수전의 수소를 이용해서 기계화학적으로 분산 전원을 이용하면은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3세대, 그러니까 2세대를 뛰어넘으면 바로 3세대로 저희들이 이동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기술이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 기계화학적인 암모니아 합성 부분이 해결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수소경제 밸류 체인에서 가장 힘든 수송 저장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수소경제가 활성화가 훨씬 더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 비크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상업화 하려면 남은
그 숙제가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해서 수익에서 필요한 니즈를 만족시킬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상업하려면은 어떤 그 모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그럼 우리하고 협력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2020년도 말에 이 기술을 처음 보고를 드렸고,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촉매 성능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 보고 당시에 82.5%였던 게 지금은 이미 이제 뭐 개발 후라 그랬는데 90% 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듈 디자인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 준비도 단계를 그 테크놀로지 리드니스 레벨을 그러죠. 우리 실험실에 처음 보고할 때는 뭐 개념을 그때 그냥 확인한 정도, 레벨 2였는데 지금 촉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모듈 디자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 단계가 4단계까지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새로 개발한 촉매는 지난해 발표했던 촉매보다 효율이 약 한 1.8배 정도 개선됐습니다. 이미 그 기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규모를 키워서 이제 우리가 개념 잡는데 사용한 반응기가 0.5리터였습니다. 500cc짜리. 그래서 이제 볼밀 장비를 좀 큰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비용이 비싸가지고 하우스 볼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잡하게 떡방앗간에 가면 그냥 뭐 쌀가루 가는 기계처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로 처음에 이제 50리터까지 해보려고 이제 50리터 같으면 거의 한 200배 용량을 키운 겁니다. 이제 이게 출력이 충분히 안 나와가지고 이제 줄여가지고 15리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성공을 했고,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보르스입니다. 이게 15리터짜리 거의 술통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쇠를 넣고 이제 질소를 넣고 롤링을 하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카트 실어가지고 이제 다시 수소를 넣고 밀링을 하고 나오는 가스 조성을 이제 지시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거의 뭐 불순물로 남아있는 반응들하고 나면 수소밖에 없고 전체 거의 100% 정도가 암모니아로 나옵니다. 15리터까지 대량 스케일업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테크놀로지 리드니스 레벨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초연구 논문 낼 때 2020년도 말인데, 이 단계는 사실은 이제 1단계, 2단계 뭐 개념을 갖고 실험적으로 개념을 확립한 그 단계였고, 지금 올해 지금 2021년도 거의 끝이 나가는데 거의 연구실 환경에서 약간 워킹 모델 대용량화도 시키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향후가 이제 우리 영역 밖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엔지니어링도 많이, 우리는 사실 사이언스 하는 학교 규모는 사이언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하려면 규모가 커지려고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큰 스케일에서 이제 조그마한 스케일에서 했다가 큰 스케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가다가 한 6단계가 넘어서면은 사실 저희들이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받거나 뭐 과제를 받게 되면은 파일럿 스케일까지 약 한 1톤 정도 양산할 수 있는 파일럿 스케일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기술 가치는 굉장히 커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전원에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수전의 모듈하고 저희들이 이제 4톤짜리 사실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이만건 교수님이라고 엔지니어링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정 설계를 이미 다 마친 상태고, 심지어는 30톤까지 공정 설계를 마친 상태고, 요 유닛도 좀 규모가 작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탱크까지 해가 요 한 트레일러 컨테이너 집어넣어가지고 한 유닛으로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라든지 뭐 해상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단지, 수력 발전소 근처에 이 유닛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재생에너지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계화학적 장치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압축 액화해가지고 저장 탱크에 실어서 운반하는 이런 그 모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걸 더 키워서 사업화를 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방안을 살펴보면은 이미 기계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방법은 공교롭게도 딱 1, 2주 전에 11월 초에 국내 특허는 등록이 됐고 해외 특허 출원이 PCT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PCT 출원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기계화학적으로 처음 했는 거기 때문에 뭐 특허가 뭐 제동이 열릴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염려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협력 방안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저희들이 옵션을 생각하고, 첫째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과제 지원하고 공동 개발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뭐 이게 잘 모르겠다, 실험실 뭐 비커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나, 요걸 이제 약간 그 그레이드를 낮추면은 과제 지원만 하고 나중에 이제 추이를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 단계에서 뭐 이걸로도 충분하다, 15리터까지 되면은 뭐 그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 기술 이 단계에서 뭐 기술 우리가 업어가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면은 뭐 그것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이제 암모니아 얘기는 다 마쳤고, 요즘은 이제 그 암모니아 요소수 때문에 뭐 매일 탑 뉴스로 나오죠. 그래서 뭐 이게 요소 오줌의 그 성분이 거의 그 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요소니까 이 오줌 모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또 요소에도 암모니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고압 반응기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요소가 만들어지는 부산물, 물이 나오고, 이게 왜 암모니아를 직접 쓰지 않나 그러면은 암모니아 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소로 바꿔놓으면은 요소는 뭐 냄새도 없고 그게 뭐 우리가 인체에도 그게 해가 없습니다. 요소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그래서 요소로 변화해서 이걸 물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엔진 시스템을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암모니아로 사실 다시 열의 촉매에서 바뀌어가지고 요게 그 낙스하고 반응해가지고 질소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역할은 암모니아입니다. 요소는 단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에서 이제 그 열을 태우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도 그 따라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고온에서 이제 그 열을 태우면은 그러니까 부산물로 낙스가 생깁니다. 낙스가 사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데, 그러고 일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덜 탄 기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본 덩어리 그 미세먼지하고 이렇게 지나온 요거 일산화탄소하고 덜 탄 기름은 그 백금이 코팅되어 있는 카탈리틱 컨버터에서 산화를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이걸 분해시켜가지고 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낙스는 그대로 지나가니까 요단에서 그 요소수를 뿌려주면은 이 그 유래아를 그 선택적으로 분해가 암모니아를 다시 재생시키는 겁니다. 요단에서 암모니아 다시 만들어지고 이 암모니아가 낙스랑 반응해서 질소하고 뭐 이산화탄소와 물하고 최종 배기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까? 왜 요소수가 이렇게 하다니? 지금 그게 엔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이 예전에 EGR 엔진은 연소 온도를 낮춰가지고 배기가스 한 번 더 돌려갖고 연소 온도를 낮추면 낙스가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로6 기준을 못 만족하니까 유로6 기준을 만족하려고 엔진 연소 온도를 높여버립니다. 높이면 낙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 잡아주려고 하나 더 넣은 게 이 SCR입니다. 그래서 SCR을 넣게 되면 요소수를 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낙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엔진 타입이 EGR하고 SCR 타입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5년도 이후에 나온 디젤 엔진들은 SCR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엔진들은 EGR이 붙어 있고, 지금 중고차로
EGR 붙은 차가 인기가 더 좋습니다. 나도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요소수를 만드는데도 키 플레이어는 사실은 암모니아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백종범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네, 함께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계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방법, 기술 설명에 대해서 질의응답과 그리고 의견 등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질의응답 또한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참석자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줌 참가자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화면상으로 저희가 우리 줌 안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확인을 해서 이 마이크를 또 켜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참가자 중에 질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표자께 안내해서 또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응답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이 먼저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답을 해 주시고 의견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두 번째로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오프라인 이 참여자 질의응답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또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역을 좀 정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우리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쪽으로 해서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뉘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구역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뒤에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면은 교수님께도 좀 잘 보이실 것 같거든요. 카메라 잡힐 겁니다. 네, 카메라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소속이라든가 성함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구역에 계시는 참석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없으신가요? 조용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B구역 넘어가서 이제 A구역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혹시라도 지금 너무 급해서 생각이 없다. 조금 있다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B구역에 넘어와서 혹시 질의. 여기 우리 여성분께서 제일 먼저 손 드셨거든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참석하게 된 천유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좋은 톡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술 개발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의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은 네. 사실 아까 이 합성 조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크리티컬하게 차이나는 기존의 방법과 현재 방법은 열이나 압력이 저희 이 기술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대신했다는 건데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사실 그 디스크립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만한 운동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 운동 에너지가 돼야 열 에너지와 압력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고요. 네. 혹시 지금 여기서는 순수 철가루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촉매 반응을 하는데 그것보다 혹시 더 나은 촉매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생산에 좀 더 포커스온해서 사실 이 설명회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쨌든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쇠구슬로 해가지고 이제 볼밀 시스템으로 이걸 만드는데 이게 스케일업이 실제로 되고 온사이트에 가게 되면 사실 저는 소음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 주세요. 저 뒤에. 예. 진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 질문만 답하면은 그냥 오늘 질문 세션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만 골라서 하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기술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에너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그 볼 밀링 RPM으로 이제 스피드를 이야기할 때 그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제 볼 크기도 관련이 있고 어차피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딱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제 볼 사이즈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로테이션 스피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볼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 촉매를 썼을 때는 그 로테이션 스피드가 RPM이 350 RPM 이상 돼야지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350 RPM이고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다 논문에 보면 계산이 다 돼서 에너지가 계산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새로운 촉매는 더 낮은 에너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옛날 촉매 가지고 우리 하우스 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동영상에 나왔던 그 큰 그거는 그 정도 빨리 돌릴 수가 없었어요. 못 돌려가지고 이제 대용량으로 키우니까 이게 질소가 붙는 것까지는 되는데 수소가 붙어가지고 암모니아가 안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소음 문제까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에너지 출력이 충분히 안 나오는데도 반응이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촉매를 다시 찾았는데 요거는 300 RPM 이상에서 예전에 거의 500 RPM 이상 거의 가까운 그 암모니아 합성 생산 속도를 보이고 있고 뭐 물론 RPM 높이면 더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는 분명히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정도 돼야 되고 그 로테이션 스피드가 옛날 촉매로는 350 RPM 신촉매 가지고는 300 이상만 돼도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촉매 반응에 이제 보통 그 질소가 가장 잘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철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제철 연료가 사실 우리 촉매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에서 만약 이 기술을 관심을 보이면은 사실 꼭 먹고 안 먹을 거예요. 제련 과정 들어가기 전에 암모니아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녹이가고 샘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포항제철 철강 회사에서 보면은 이 기술은 정말 훌륭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철이 제일 좋습니다. 철에다가 제 신촉맥 하는 게 다른 걸 더 집어넣습니다. 아주 소량만 집어넣어도 효율이 엄청 좋아지는 게 있고 그거는 제가 사실은 지금 기술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생산에 포커스에 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기업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뭐 오신 분 대부분 그렇지만 이 기술이 완성돼 가지고 스위치만 딱 공장 설치해 갖고 스위치만 딱 올리면은 제품 쏟아지면 제일 좋겠지만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생산 규모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거기까지 우리가 실험을 해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그 예산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량 바뀌다. 기업이랑 우리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기업이 지금 사가서 자기 걸로 만들든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음인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5리터짜리 돌릴 때 소음이 없는 주말에만 저희들이 돌렸는데 하루는 밤 12시 대가 학교 보안 요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실험실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실험실에 문제가 있냐고. 아니, 이거 실험하고 있다고 놔두라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엔지니어링적으로 방음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업체에서 그거는 말씀드리지만 대규모로 가면은 소음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업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답변 되셨. 그럼 먼저 뒤쪽부터 저희가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네, 저기 서울에서 T 컴퍼니에서 온 이동근이라 합니다. 교수님 그 연구에 찬사를 보내고요.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하고 네. 또 나중에 운반하고 나서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 1kg을
생산해서 합성해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분리시킬 때 에너지의 원단위가 합성할 때 에너지와 분리할 때도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성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늘 이제 받는 질문인데 사실은 한 과정을 더 거치면은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도 수송 비용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게 덕이냐 실이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결정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꺼번에 6배 이상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수송했다가 다시 암모니아를 크래킹에 부셔가지고 수송은 그게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많은 뭐 석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납니다. 석유 수입할 때 그걸 기체로 가스로 가져오면은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근데 원유로 가져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원유를 리포밍 해갖고 이제 뭐 전국에 분배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주나 뭐 중동 사막 지역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못 가져오니까 암모니아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싣고 오는 게 훨씬 더 싸게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이 전 과정 중에서 수경제 밸류체인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수송 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암모니아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시 깨더라도 그게 훨씬 더 싸게 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집 갖다 줄 경우에는 그냥 수소로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일본에 수출하거나 호주에 수출하거나 유럽에 수출하면은 암모니아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큰 틀에서 보면은 암모니아를 바꿔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그 유닛 안에서 보면은 에너지 비용을 따지면은 분명히 한 번 더 거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전 지구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암모니아를 가져가는 게 여러 배 더 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답변 되셨습니까? 또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또 앞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두 번째 줄에 계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상 주식회사에서 온 양영열이라고 그러고요. 예, 교수님 기술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이 기계화학적 방법이 그러니까 스케일업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까지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이제 소형 반응기에서 어떤 균질한 어떤 반응 시스템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는 좀 쉽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됐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엔지니어링도 하고 아까 CFD 모델링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스케일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상용화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플래닝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 관점에서 상용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질문은 감사드리는데 제가 답변하기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TRL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역 사실은 바뀝니다. 그거는 대량 생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실험실 비커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허들들이 있고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원천 기술 가진 우리하고 기업하고 이제 같이 개발하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사실은 얼마나 자본이 투입되느냐,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예측해서 몇 년 안에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또 전달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세 번째 계시는 우리 남성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온 예, 박혜웅입니다. 교수님 예. 기술 설명 잘 들었고요. 예. 기술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네, 있어가지고요. 그 교수님께서 이 기술의 장점이 분산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네, 네. 하셨는데, 흔히 이제 분산 전원이 이제 있는 곳이라면 네. 순수 질소를 좀 구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질소를 이제 공기하고 분리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에어를 넣고 산소가 있는 분위기에서 혹시 실험을 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반응을 보면 결국 철 파우더가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촉매 사이즈가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논문에서 보면 수십 나노 사이즈의 그 네. 촉매 사용했는데 그 나노 사이즈가 좀 커도 큰 상관이 없는지.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철강에서 나오는 데서는 네, 네. 가는 철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에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시스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둘째는 질소는 사실은 이제 수송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으면 질소는 액화도 쉽고, 질소는 흔해 빠지고 질소 굉장히 싸고, 그게 분산 전원에 질소 갖다 주는 것도 굉장히 쉽고 트럭이 싣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둘째는 사이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밀링하면은 큰 거 써도 나노 사이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답변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많으시네요. 다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에너지공단 배준경이고요. 네. 제 연구 내용이랑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건 아까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봤을 때 네. 그 밀링으로 돌리시는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제가 조금 영상을 맞습니다. 본 기억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버시법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시간 단위당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용기 크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 효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그 수소 수전에 말씀 주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수전해를 한 다음에 연료전지 파트에서 연료전지를 역으로 돌리면 결국 그게 이제 수전의 반응인 건데, 네. 암모니아 지금 그 하신 방법을 혹시 이 방법을 활용해서 네.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또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예. 시간은 그 밀링 시간은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최저가를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뭐 학술 논문 쓰기 위해서 반응 다 보내려고 오래 돌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을 빨리 보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그 사실은 우리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회사에서 이제 그 공정 최저가 시켜 가지고 양산성을 키우는 거는 이제 그 대량 생산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았고, 보통 뭐 초반에 반응이 대부분 가고 나머지 남은 몇 프로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왜냐하면 그 문헌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면 맥시멈으로 보고할수록 저희들은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90% 갔더라도 나머지 10% 때문에 10시간을 더 보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답변 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둘째는 암모니아 크래킹은 이미 기술이 있는 기술입니다. 암모니아 깨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 한번 보내주시면은 이게 포스코 기술 로드맵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암모니아 리포밍 하는 거는 이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저희들이 뭐 전혀 손댈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게 이제 그 수송 저장하고 관련이 없는 어플리케이션 쪽 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신경을 전혀 안 썼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혹시 질문, 바로 옆쪽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이상원이고요. 포스코 언급을 두 번이나 하셔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그 대규모 장치를 다루다 보면 상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치 프로세스냐 연속화냐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까 앞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 반응 시간이 네. 30시간이냐 20시간이냐 이런 부분하고 네.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연속화가 교수님 보시기에 좀 가능할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우리 여기 지금 울산시청에서도 참여하고 계신데 지난해 이 기술이 신문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울산시청 과장님이 와 계신데 과장님하고 그 팀이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출근도 하기 전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 되게 당황스러운데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양산성 연속 공정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실험적으로 보여드린 거는 배치 방식인데 연속 공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동차 엔진처럼 그 위에 흡기구, 배기구 있지 않습니까? 흡기구에 질소가스 집어넣고 밀링하고 배기구 열리고 질소가 내보내고 수소 집어넣고 이렇게 거의 반연속 공정으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아이디어고 연속 공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돌리는 건 배치 공정인데 연속 공정도 자동차 엔진처럼 워킹을 하게 되면 연속 공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 예. 그럼 A 먼저 받도록 할게요. 옆쪽으로는 아마 시청에서 오신 분들 같아서. 예, 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나는 에코프로 이재훈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암모니아 이 방법이 저는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경제학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암모니아 방법 자체가 수소를 이제 수송 저장하는 네네. 방식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액화수소로 수소를 통상 이제 수송 저장을 하는데 그걸 뭐 린드라든지 에어리퀴드 이런 회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액화수소 방법을 대체하는 경쟁자라고 봤을 경우에 그럼 경제성 관점에서 지금 현재 액화수소 방식에 비해서 이 암모니아로 변환해서 다시 가가지고 재변환했을 때, 뭐 개질했을 때 그 경제적인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사이언티스트나 공학도가 이런 경제성 질문을 받으면 제일 곤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는데 다행히 저희 과에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하부 보시법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수지타산이 좀 잘 안 맞아요. 지금 액화수소 방식이 하부 보시법입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가지고 하부 보시법 가지고 암모니아를 수송체로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수지가 안 맞는데 저희 방식은 이제 그 온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그 액화수소보다 훨씬 더 아까 그 도표에서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 액화수소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비교한 도표가 있었는데 여기 이게 액화수소입니다. 액화수소하고 비교해도 거의 2배 정도 효율이 좋습니다. 경제성이 2배 정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액화수소로 대기업들이 액화수소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은 저희들 쪽이 유리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훨씬 더 유리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또 우리 C구역에서도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군요. 그리고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A구역에 계신 우리 선생님. 그 뭐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정에너지나 대체에너지로 많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국민들도 시달리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암모니아가 그 대체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요새 뭐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뭐 네, 근데 많이 이제 나와 그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은 일본하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암모니아로 수소를 수송 저장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안전 시설만 갖추면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암모니아 지금 그 수송체로서 그 저장체로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미 암모니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소 비료도 암모니아를 만들었고 암모니아 공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게 없는데 암모니아 우리 선박을 수입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부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연구를 하고 이 결과를 나오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빨리빨리 돼야 생산업자들이나 판매업자나 국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뒤따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요소수 문제가 있고 나왔었는데 이 아모니아와 그 현재 석유 에너지 하고 혼합해가지고 실험에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까? 없고 현대중공업에서는 많이 했을 겁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엔진 이런 거- 실험은 아마 자동차 회사나 선박 회사에서 이미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부산에서 그 아모니아 특구로 그 지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지정을 받았고 선박에 활용하는 걸 그 보도를 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바로 그 암모니아로서 그 효율을 내는 게 그 마력을 보니까 달려는 게 뭐 마력수가 뭐그 78마력 정도 나오던가 그래가지고 그 배가 그 운행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늦고 현장에 그 실용이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동차 엔진 회사나 뭐 선박 엔진 회사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국제해양기구 회사기구라고 있어요. IMO라고. 거기서 이제 선박 배기가스 규제를 연도별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LNG 선도 사실 운항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LNG에 암모니아를 섞어서 이산화탄소 줄여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는 암모니아로도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선박 운항을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사실 암모니아가 그 메탄보다는 같은 무게를 태워서 출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배기가스 배출 규제 때문에 못 쓰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박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하신 부분들이 아니라서 질문 자체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우리 선생님 질문 내용을 그 한국에너지공단 우리 실장님이 지금 그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에너지공단 이한우입니다. 교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인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알려드리면 도움 될 것 같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수소경제법에서 청정수소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법률 체계는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법에서 암모니아까지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국회 이원욱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해서 이원욱 의원입니다. 검토 중이고요. 또 이제 또 앞으로 수소 경제 사역이 되면 전력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수소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소 외에도 암모니아를 이용한 터빈, 전력 생산용 터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아모니아로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에도 수소를 이용한 것처럼 우대해주자 하는 내용으로 또 그런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산되고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수요는 무한정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까 수소 선박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예. 예. 그 부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교수님 어려우니까 토론회 이후에 나가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받을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LG화학의 노태근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 연속 프로세스 뭐 대량 생산 관련해서 말씀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철, 파우더, 촉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연속으로 많이 오랫동안 돌리면 내구성 관련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구성은 사실은 무한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테이블에 슬라이드 좀 돌아가 주세요. 저희들이 뭐 반복 실험을 그대로 철을 두고 보시면은 이 다음 슬라이드거든요. 계속 재사용해도 거의 효율이 거의 10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공기 중에 노출만 시키면은 철을 한번 집어넣고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촉매의 내구성은 사실은 거의 뭐 무한정이 한 10번 정도까지 저희들이 해봤는데 10번 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A구역 쪽으로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기술의 장필호라고 합니다. 네, 질문은 좀 전에 앞에서 해주셨던 분이랑 더불어서 안에 볼을 넣는데 볼은 자기들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좀 만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볼 자체도 촉매입니다. 이 볼이 쇠로 된 볼로 쓰기 때문에 그게 깎여가지고 다시 촉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면 다시 재충전해주고 이러면 전 상관없고 이제 양이 좀 늘어나면은 빼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기술 개발해 주셔서 너무 흥미있게 봤는데요. 이 사용하신 촉매가 순수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순수철의 순도라든가 이렇게 좀 중요한지, 왜냐하면 보니까 산소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이 감사합니다. 좀 관심 있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철을 전 세계 철강 회사 철 종류별로 다 사갖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순도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좋은 철이 순도가 영향을 주는데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순도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큰 철, 그러니까 그래듈 사이즈 큰 걸 가지고 밀링하면 알아서 작아지면서 표면에 산화됐던 부분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 생산 가면은 순도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고 저희들이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순도 1, 2% 차이 나는 게 영향을 주는데 대량 생산으로 가면은 순도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철은 포스코에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철 순도가 양산이 예를 들면 연못에 바게에서 물 한 바게에서 퍼내는 거하고 양동에 물 한 바게에서 퍼내는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 나는 것처럼 실험실 규모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대규모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그런데 해본 건 아닙니다. 대용량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추가 질문 더 있으시면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는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줌으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은 줌은 잘 설명을 잘 들으셨답니다.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이 아마 줌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이셨던 것 같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현대오일뱅크 김치원 차장님께서 조금 전에 에너지공단에서 질문해 주셨던 그 부분하고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고요. 한국가스공사 신기영 과장님께서 상온 상태에서 구슬을 회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동력과 하버보이시법에 소요되는 고압 공정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논문을 낼 때 3번, 4번 계속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버보이시법보다 좋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계산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규모의 경제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더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우린 요만하게 500cc짜리 했는 거하고 하루에 수천 톤 생산하는 공장하고 에너지 효율 비교하라 하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면 장점이 하부50법하고 우리 거와 비교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분산형이 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부50법은 이제 그 생산 단가만 따지면 하부50법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자한테 가기까지 수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농장에서 사과 생산을 했는데 1kg에 뭐 농가에서 보낼 때 1,000원에 보낸 서울 가락동 시장과 10,000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 단가를 따지는 거는 이제 사실은 좀 지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둘째로 이제 분명히 하부50법의 장점이 있고 우리 방법이 장점인데 우리 기술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적은 규모로도 갖다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수송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설사 더 나오더라도 최종 유저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께 더 쌀 수 있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는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줌하고 유튜브 지금 생중계되는 이 화면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다 궁금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이 질의 질문 시간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질의응답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유튜브 댓글 혹시라도 더 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그 담당자가 정리를 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수소 경제 발전이 기대됨에 우리 암모니아 생산 기술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의 기계화학적 암모니아 이 합성 방법 기술 설명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유니스에서도요 본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민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학만으로는 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참여해 주신 많은 기업과 그리고 기관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조언 그리고 이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의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한 금일 설명회가 발표 자료는요 유니스트 기술지주 주식회사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후속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유니스트 담당자 또는 우리 교수님께 또 연락을 해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